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열심히 홀로 잘 싸웠습니다. 홀로 싸웠습니다. 홀로. 이번에 참패의 원인을 본다면 두 가지 정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현존하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덕수도 얘기할 거 없고 홍준표도 얘기할 거 없고 아무도 얘기할 거 없고 딱 두 사람. 이준석과 한동훈입니다. 이준석은 물론 개혁신당이지만 여기 당대표를 한 사람이고 그는 보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15%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벌써 여론조사 지형에서도 벌써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가 엿가락이 아닌 젓가락 발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 그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일화를 절대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단일화를 안 하면서 김문수를 공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공격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혁 그것도 특히 이재명하고 똑같은 가장 큰 테이마, 계엄 세력, 계엄을 옹호하는 계엄 세력이다. 또는 탄핵 반대 세력이다. 자기는 그런 거 아니다. 탄핵을 찬성했고 나는 탄핵을 찬성했고 나는 계엄을 반대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를 한 사람은 이 딱 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원적인 반대를 표시하면서 즉각 반대 선거에 방해 공작을 한 사람은 이준석이고 이준석이는 단일화를 그래서 극구 반대했는데 본인은 저는 단일화 안 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오기가 많기 때문에 이 오기 따라 삼천리 하면은 자기가 이기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많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리라고 믿었지만 김문수 후보는 포용을 항상 열어놓고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옳은 태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침착과 포용으로 그를 이렇게 감쌌고 또 이준석은 그걸 오히려 미끼로 하면서 자기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마지막에 지가 마치 승리한 것 마냥 저렇게 하고 있는 그 꼬라지가 꼴 보기 싫고 해서 제가 한번 멘트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정치한 사람은 종말이 바로 보입니다. 아마 이 젓가락 발언을 함으로써 그가 히트를 좀 치려고 이거는 뭐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다 기획을 해서 히트를 쳐서 그다음에 보수의 표를 뺏어오고 시원하다 잘한다 해가지고 뺏어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그거다 해서 표수를 올리기 위한 작전을 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표가 10%를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넘어가질 못하는 것. 이것을 한계를 알았어야 되고 또 본인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했습니다. 자, 15% 이상만 넘으면은 20%는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고 이 김문수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의 완전한 착각이자 그러나 그는 착각이 아니고 탐욕이었습니다. 정치적 탐욕. 차기를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완주했다 하고 자기 말로 그러지만 완주했다고 차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완주했다고.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차기 바라보고 완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완주하면 차기하는데 좋을 것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이준석을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젓가락 발언을 한 그 젓가락의 대상이 바로 이재명 아들 아닙니까?
거기다 도박 얘기가 나오고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을 기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젓가락이란 것은 제가 그 즉시 그 다음날 제가 반박을 했는데 반박이 아니고 수정을 시켰습니다. 이 젓가락 발언은 이거는 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이 그 토론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고 나머지는 발언을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성에서 툴로 사용한 용어의 이 찝는 거 이거 젓가락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했습니다. 그걸 방송에 했는데 여하튼 이준석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수로 보면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선했다고 해도. 왜? 단일화만 했으면 거기 시너지 플러스 숫자를 합쳐보면 그건 뭐 완전히 되는 겁니다. 이재명 그 후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일화 할 것이다. 단일화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방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단일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가장 그 팩터가 돼 있고 단일화 할 것이다 함으로써 이준석이가 꼭 단일화 하겠다는 그것을 굳히게끔 만들었습니다. 반어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서 이준석이 때문에 큰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다시는 이준석은 정치권에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정치권에서 크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의원직 상실까지 시키려고 민주당은 시도할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국민의힘에서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무난하게 만약에 지금 이준석을 갖다가 제명을 시키는 그 안이 민주당에서 올라온다면 그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되면 페이드 아웃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예고합니다. 이제 다시는 국민의힘은 다시 재편돼야 됩니다.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준석과 한동훈과 같은 그런 괴의 사람들이 와서 기생을 해서 전통을 무너뜨리는 보수의 그 위장 보수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서 거기를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는 이런 작업에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교체돼야 됩니다. 뭐 한간에 얘기할 때는 쌍권총 뭐 등등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지나간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다만 큰 원인을 두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는 이준석과 같은 그러한 소위 무례한들이 이렇게 당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 또 거기에 함몰되는 침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당이 좀 안정화된 그런 구조로 가야 되겠다. 이 당을 완전히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이 당 원내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 이 시스템 그리고 막판에 들어가지고 주접을 떨고 있는 그 비대위원장 그 어린 그 이준석의 과거에 똘만이라고 칭했던 천하용인의 용 이 김용태 이자를 기용한 것은 패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은 결국 스스로 갈 길을 열심히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간 게 아니고 그 갈 길에 스스로를 갖다가 정치에 이제는 침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최종까지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안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본선 바로 그 전날 6월 2일까지만이라도 했었으면 하는 그 열망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정치권에서도 서바이벌 할 수 있었고
자기 정치도 앞으로 열릴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차기를 선택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단일화를 깨버렸습니다. 뭐 여기 김문수 후보 탓할 거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홀로 뛰었습니다. 홀로 뛰었고 그는 정말 깨끗한 청렴한 그런 이미지였고 또 깨끗했고 그에게는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를 다한 대통령 후보였다. 참 좋은 인상을 심어준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었고 뭔가 이준석과 같은 그런 소위 내부적인 연결된 이 당대표를 했거든요. 이준석이가. 여기 당대표를 하고 보수를 표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김문수 들어가라. 넌 자격 없다. 계엄 세력 아니냐. 탄핵에 찬대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처럼 같이 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것을 끝까지 내보였던 결정적인 데 가서 마지막 판에는 말이죠. 엄청나게 그걸 공격을 했습니다. 이자는 한번 민주당의 젓가락 맛을 한번 봐야 될 사람입니다. 아마 거기서 민주당에서는 틀림없이 제명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아마 징벌을 내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 알파 192석 플러스 알파가 누굽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의 힘을 보탤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는 그냥 항상 포용력으로 들어와라. 절대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을 큰 품으로 많이 안았다는 것. 이 태도는 정말 본받을 만한 태도를 보여줬고 이준석은 거기에 저항하는 그 사리사욕에 거기 침잠하면서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는데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참패 요인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